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필승,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무탈히 잘 지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가 이 정필승이 뒤에다가 검을 딱 착용하고 마치 뭔가 무사처럼 하고 있는 그런 썸네일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필승아, 너의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 잘 나온 그러한 그게 있더라. 그래서 뭔지 이렇게 좀 봤습니다. 좀 봤더니 뭔가 무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어떻게 이 정필승이를 이런 식으로 정말 잘 표현을 해주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필승은 무사, 무인, 군인처럼 정도를 걷는 그러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겠다는 저의 어떤 확신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부터는 아마 여러분들께 저의 이 모든 에너지를 이 한 시간에 다 한번 쏟아내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어떠셨습니까? 시장, 제가 매주 금요일에 오는데요. 제가 지금 3주 동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번의 방송을 올 때마다 장이 안 좋았어요. 네, 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가면 월요일은 또 좋더라고요, 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십니다만,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요,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소음이 심합니다. 너무 소음이 심해요. 뉴스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움직이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눈을 감고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한 생각이었냐면 제가 필승아,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지금 시장은 결국에 내가 묵묵히 내가 하던 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시장은 흘러가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묵묵히 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점에서 사셨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트렌드, 유행에 맞춰서 그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아마 크게 좀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뭡니까? 바닥권에서 탈출한 그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상승분을 충분히 반납한 눌러있는 그런 종목을 매집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주식을 오랫동안 할 거기 때문에요. 조금 우리가 길게, 가늘고 길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장에 너무 막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상당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받는 건 당연하고요. 미국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서 잡음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시장 변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요. 또 다시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크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필승의 시공대본법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공대본법 안에 또 다른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이라는 어떠한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 프로그램의 종목 진단을 자주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께서 연락이 오시는데 이 겹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말은? 결국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을 뭡니까?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가지고 있는데 고점에 물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그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상담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제 기준과 원칙에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조금 첨언, 그분들의 말에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개고처의 종목은요, 바로 HJ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 예. 자, 주봉상이고요. 이게 현재 시가총액은 2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본질 가치는 4,000원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연락이 오셨을 때 보통 잡은 금액이 3만 원이거나 아니면 2만 9천 원이거나 아니면 3만 1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평균 3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께서 3만 원에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고점입니까? 고점이 아닙니까? 고점이죠. 고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방법이 두 개 있죠. 첫 번째, 홀딩한다. 가지고 간다. 두 번째, 단기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비중을 좀 더 실어서 평단가를 낮춰서 나온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요, 요걸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겠죠, 그죠? 더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다. 단기 반등해서 올라오면 그때 좀 더 비중 넣어서 평단가 낮춰서 나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필승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한다면 저는요, 세 번째, 그냥 나온다, 지금. 저는 그냥 나온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육비라고 생각하셔야죠, 결국에. 왜냐? 이 종목은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000원이라고 했잖아요, 본질 가치가. 많이 쳐줘도 얼마? 많이 쳐줘도 12,000원이에요. 12,000원.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간 겁니다, 12,000원이면. 근데 얼마까지 갔어요? 34,000원까지 갔어요. 그럼 저는 이게 고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절대로 제시도 안 하고요. 제 스스로도 매매를 안 합니다, 이 종목은. 왜? 제 기준과 원칙이 그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자, 재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기본적 분석. 이거 종목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터링, 그죠? 항상 첫 시작은 이걸로 여러분들께 시작을 했어요.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된다. 맞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대주주 지분율이 48%입니다. 그죠? 보이시죠? 이거 괜찮아요. 대주주 지분율. 오케이. 그다음 넘어갔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십시오.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자산은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부채가 1조 9,500억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3,500억입니다. 자산 대비 부채가 너무 많죠, 여러분? 너무 많죠.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저는 이거 안 해요.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제시도 안 합니다. 이미 뭐다? 펀더멘탈이 깨져 있다라는 겁니다. 깨진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깨진 건 그게 저평가든 고평가든 절대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안정성 지표. 여기서 유동 비율, 당자 비율 다 이렇게 나오죠. 자, 당자 비율, 유동 비율이 73. 그리고 당자 비율이 65. 그리고 뭡니까? 부채 비율이 565입니다. 565. 자, 여러분 조선업이라고 하면요. 원래 부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부채 비율이 150에서 250 정도 돼요. 그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565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배가 훨씬 넘죠. 2배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유보율 한번 보십시오. 유보율. 이 검정색 박스 한번 보세요. 유보율이 안 나와 있어요.
즉 뭐냐? 보유, 비상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배당은 안 나가죠. 그리고 재투자가 없습니다. 재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둔화가 되죠. 성장이 둔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죠. 실적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 그죠? 그러면 재투자를 하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대주주가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또 부채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못 갚으면 지분은 뺏기고 주가는 반대 매매로 폭락하고 이미 펀더멘탈이 완전 깨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저평가든 뭐 수주를 받아서 실적이 좋아지는 의미 없다니까요. 부채가 많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잘 법니다. 돈을 잘 버는데 우리 이쁜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부채를 많이 했어요. 집도 사고 해서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버는 족족 다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이쁜 아이들에게 제가 용돈이라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죠. 못 주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못합니다. 그럼 결국에 뭡니까? 또 돈을 빌리러 갑니다. 근데 대출이 많은데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럼 뭐를 합니까? 사치를 쓰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뻔하죠. 그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펀더멘탈이 깨지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사에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걸 제시를 하죠. 제시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보셨었던 어떤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필승에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께서 물려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보여주지를 않으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걸 보여줬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순차익금 비율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즉 빚을 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자 보상 비율이 0.6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자기 자본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자기 자본 비율은 4에서 50% 이상은 기본 체력은 된다. 그리고 6에서 70은 뭐라 그랬습니까? 강철 체력이다. 80% 이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UDT다. 그거 밑에는 보지 마라.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 1배 미만은 보지 마라 라고 지금 3주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요거를 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강의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할 거면 비교를 하셔야죠. 같은 조선주라도 예? 비교를 하시면서 하셔야죠, 여러분. 그죠? 자, 이게 이 재무제표입니다. 자, 보십시오. 손익계산서.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죠? 나옵니다. 그런데 뭐예요? 부채 비율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유보율은 너넌스. 묵비권. 이게 펀더멘탈이 깨졌다니까. 이거 아무리 실적이 나오고 수주가 있어도요. 재투자가 안 되면 수주가 받아봤자죠. 네, 수주 받아봤자 재투자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비교를 해라. 아니 여러분들께서는 물건을 살 때는 그렇게 전부 따지고 이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서 물건을 막 사는데 왜 주식 투자할 때만큼은 그게 안 되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 900%를 가든 1년에 900%를 가든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이라니까요. 저는. 돈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왜? 전 제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돈을 벌고 싶거든요. 그게 더 짜릿하거든요. 네. 하라는 대로 두 가고 마치 철새 마냥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실 거면 비교를 하셔야죠. 뭐랑? 이거랑 조선주라고 하면 비교를 하시면 되잖아요.
HD 한국조선해양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유동 비율이 110입니다. 당자 비율이 98이고 부채 비율이 143이에요. 아까 제가 조선업의 기본 평균 그 부채 비율이 150에서 250 정도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부채 비율은 150% 미만이 되면 참 좋다라고. 근데 143이에요. 유보율은 3,300입니다. 자, 그러면 엄청나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죠? 현금 흐름이 좋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재투자도 가능하고 여러분들께 배당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종목과 비교를 해서 안 하시냐라는 거죠. 그죠? 이자 보상 비율도 21배. 그다음에 기초 체력이 되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 41. 왜 안 하신 줄 아세요? 왜? 왜 안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비싸다고 느끼거든요, 이 종목이. 이 종목이 40만 원대니까 비싸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J중공업은 3만 원이니까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왜? 여러분들께서는 투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정해져 있어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은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한 주를 사든 50만 원짜리 한 주를 사든 5천 원짜리를 100주를 사든 똑같아요. 여러분들 수익률은. 똑같아요. 3% 올라가면 3%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많이 사면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많이 산다고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싼 게 뭔데 도대체? 싼 게 뭔데? 여러분 싼 거는요. 내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에요.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있죠. 그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수준이냐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 자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붙겠죠. 부채 비율이 좀 낮거나 그리고 실적은 계속 나오거나 뭐 ROE도 봐야 되고요. 막 볼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린다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어느 수준이냐라는 거예요. 자산이 1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이다 그러면 그거는 0.5배 수준이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다. 그걸 싸다라고 하는 거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거 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담아봤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많이 담아봤자 쉽게 팔지도 못해요. 왠 줄 아세요? 거래량이 터지면 못 팝니다. 안 터지면. 여러분 그게 거래량이 안 터지면 여러분들 못 파세요. 그거. 그러니까 차라리 큰 거 한 주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똑같은 투자금이라면? 네, 여러분. 그 기업의 좀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는 숫자가 아니라 기업을 보는 눈이다라고 했고요. 가치를 사는 게 투자고요. 가격만 보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소비라고 했잖아요. 소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소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꾸시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장일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변동성도 심하고. 네. 그죠?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오늘 1,471원을 찍었죠. 네. 환율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는 묵묵히 해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기본적 분석부터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그래서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여러분들께서 H중공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는 매번 여러분들께 똑같이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 이 기업 사도 될까? 5단계 재무 필터링, 즉 기본적 분석은 무조건 강의할 때 시간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흑자여야 한다. 매출은 외형이고 영업이익은 실력이다라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적자 기업은 여러분들께 제시하지도 않고 저도 안 하고요. 밴드에다가도 안 올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약속은 꼭 이 정필승이는 지킵니다. 보시죠. 안정성 지표, 재무체력 5종 체크라고 했어요.
자, 당좌 비율이 200% 이상 유동 비율이 결국에 유동 부채 비율보다 더 커야 된다. 이자 보상 비율은 3배 이상이 제일 좋더라. 1배 미만은 쳐다보는 거 아니다. 자기 자본 비율은 4에서 50% 이상은 기초 체력이 된다. 그리고 60에서 70은 강철 체력이고 80% 이상은 UDT다라고 했고요. 부채 비율은 150% 미만이 돼야 되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캐스팅 평가다. 그래서 BPS, EPS, PBR, PER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 나눠놨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본질 가치다. 본질 가치를 어떻게 된다? 회복시키고, 회복된 건 성장하고, 성장된 건 고평가까지 우리 끌고 가면 된다. 즉, 원석이를 보석이로, 보석이를 슈퍼스타로.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정필승의 시공대본법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시세 설계, 공간 매매에서 시공대본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선을 이렇게 3줄을 긋습니다. 이건 뭔 기준입니까? 본질 가치 기준으로 그었단 말이죠. 그래서 필승이가 들어오고 나가고 했을 때 얘를 연결하면 이게 파동, 즉 시세의 흐름이 되더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세가 겹치는 이 부분들을 뭐다? 강력한 지지 저항이 되더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공간이 뭐다? 수익률이더라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죠? 자, 이거 정필승의 0.25 법칙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여쭤보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평가가 회복은 성장. 그래서 회복에 제가 별 5개 극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저는 격한 저평가 안 한다고 그랬고요. 극은 본질은 회복은 성장.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0.25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쉬운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경제방송에서 아마 저처럼 이렇게 공간 나눠서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 정필승이밖에 없을 겁니다. 예. 왜? 가장 기본이 가장 최고거든요. 가장 기본이 가장 최고예요. 자, 그러면 0.25는 뭐냐? 자, 여러분, 본질 가치가 1,000원인 주식이 있습니다. 1,000원인 종목이 있어요. 그거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본질 가치의 절반이. 500원이죠? 500원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250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0.25잖아요. 0.25. 0.25를 0.5로. 0.5를 0.75로. 0.75를 1로. 1을 1.25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즉, 2,500원을 5,000원으로. 5,000원을 7,500원으로. 7,500원을 10,000원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0.25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공간을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지지 저항이 또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시세가 형성이 되면서 또 지지 저항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HTS 켜놓고요. 한번 그렇게 계산기로 한번 두드리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줄을 긋다 보면 거기에 공간이 보입니다. 공간. 그럼 그 공간만큼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전반전은 일단 끝났습니다. 전반전은 끝났고요. 자, 아래에 보시면 제 QR코드 나옵니다. M밴드 QR코드고요. 여러분들께서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거기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면 제 M밴드로 입장이 되시고요. 거기 가입해 주시면 제가 써놓은 글들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요.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후반전을 한번 또 달려보시죠. 후반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공대본법 고저장단법. 네, 고저장단법.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들었던 어떤 방법입니다. 뭡니까? 그렇죠? 자, 필승이가 들어왔네요. 필승이가 조명받고 딱 들어왔는데 자, 고가, 종가, 중심가, 시가, 저가를 제가 이런 식으로 5줄로 나눠놨습니다. 정말 정성이 많죠, 그죠? 정성을 참 많이 들여놨어요. 자, 보시면 제가 고저장단법 그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시세가 흐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장단에 우리가 한번 놀아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고저장단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자, 필승이가 조명받고 들어왔는데 필승이가 갑자기 조명받고 나갔어요. 짐을 싹 다 챙겨서 나갔습니다. 짐을 싹 다 챙겨서 열받아서 나갈게 하고 딱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괜히 나갔나 하면서 기웃기웃거립니다. 여기서. 그죠? 쭉 빠져다가. 이게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거예요.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문을 살짝 열까 말까 살짝 열까 말까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거래량. 거래량이 없이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없이 빠지다가 없이 올라가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거래량이 없이 올라간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겁니다. 자,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그 매물, 물량을 본인이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소화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지고 있어요? 주세요. 가지고 있어요? 주세요. 야, 너 샴푸 있니? 나 다 짐을 버리고 왔어. 그래, 샴푸, 너 양말 있어? 하면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본인이 받아내면서 올라갑니다. 왜?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량을 올리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 소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 물량을 어디에서 던진다? 이 필승이가 들어왔던 이 위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세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들의 시세를 또 만들어냅니다. 윗방향에다가 시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필승이가 딱 조명받고 들어왔는데 물량을 안 내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얘가 거래량이 없이 빼요. 없이 뺀다고요. 없이. 더. 완전 그냥 끝을 보는 거죠. 더 이러면서. 그래서 그 물량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뚝뚝 치고 그대로 올려버려요. 그리고 직전 고점 깨죠.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뭐냐면 N자 파동이라고 합니다. N자. 이해되십니까? 거래량이 없이 빼다가 어느 순간 이 물량을 여기서 집어던진다. 이건 뭐냐면 물량을 어느 정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필승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을 다 안 버렸어. 몇 개만 필요해. 그러니까 몇 개만 더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이게 또 있어요. 이건 뭐냐? 자, 저는 일단 이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전 눌림이라 그랬잖아요. 눌림은 이렇게 빼줘야 돼요. 거래량 없이. 거래량 없이 빼줘야 나도 똑같이 우리 세력, 우리 연출님, 우리 필승이처럼 나도 물량을 받아낼 수 있거든. 그래야 이때 던진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위쪽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 얘도 거래량이 없어요. 얘도 거래량이 없다고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왜? 얘가 거래량 없이 이렇게 가다가 거래량 없이 또 빠질 수도 있거든. 그럼 나는 위에서 했기 때문에 뭡니까? 위에서 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시세 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왜 들고 나왔느냐?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요. 요거 말고도 더 다양한 게 많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 정말 이걸 잘 버무려 놓습니다. 복합시켜 놔요. 그러니까 제가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한국 BNC 최근에 한국 BNC 좀 올라갔었죠? 네. 이거를 제가 여러분 11월 5일이랑 11월 6일이랑 그리고 11월 10일 이 3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업종별 순환매로 제약바이오가 강세다. 강세다. 그래서 최근에 세력이 많이 들어온 종목 바로 한국 BNC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승부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세력이 많이 들어온 건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필승이가 많이 들어온 건지 안 온 건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승부해야 되고 5,250원. 5,250원.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5,250원. 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본질 가치가 3,500원이에요. 주봉입니다. 자, 3,500원은 저기 밑에 있죠, 밑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0.25의 법칙,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0.25의 법칙으로 제가 이렇게 공간을 나눠 놓은 거예요. 4,375원, 5,250원, 6,125원으로 제가 공간을 나눠 놓은 거라고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가 여기서 쭉 빠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나서 그죠? 이 4,375원으로 올라오고 한 번 시세 분출했죠. 그래서 6,125원을 한번 살짝 뚫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밀렸는데 다시 저점을 이런 식으로 높이면서 뭡니까? 다시 시세 분출해서 6,125원에다가 또 갖다 붙여놨죠. 그러면 이거를 일봉으로 저는 타점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십시오. 본질 가치 3,500원 안 보여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5,250원이랑 6,125원으로 공간을 분리해 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일봉들이 있는데 이 위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 점선은 뭐냐면 앞전에 필승이가 들어왔을 때의 저가란 말이에요. 그 저가를 뚫어 올릴 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뚫어 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5,250원을 통과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필승이가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는데 이때 이 저점이 5,250원과 거의 시세가 맞물립니다. 그러면 시세가 겹친다라고 한 건 뭡니까? 아주 강력한 지지 저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지가 되는 거죠, 결국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필승이가 연속적으로 들어온다. 거래량을 좀 동반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얘를요. 하나의 일봉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저가란 말이에요. 이 저가가 5,020원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얘가 밀더라도 뭡니까? 직전에 들어왔던 이 필승의 이 저가인 5,020원을 지지해 준다면 거기가 타점이 된다라고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어요. 전 방송에서도. 똑같이 설명드렸습니다. 필승이가 들어오고 그 전에 필승의 그 저가 밑으로만 안 빠지면 지지만 받으면 거기가 타점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얘가 밀었잖아요. 이게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근데 아니야. 지지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지지받고 양봉 전환. 이때부터 저는 들어갔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5,250원을 이만큼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 올리고 여기에 갖다 붙입니다. 이 6,125원. 6,125원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 본질 가치 기준으로 해서 나눠놓은 거라고 했죠? 거기까지 갖다 붙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또 밀었어. 밀면 하면 안 돼요. 일단 밀면 안 합니다. 거래량이 없잖아요. 안 해. 일단 안 해요.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니까. 그죠? 눌러. 근데 5,250원을 딱 갖다가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반등을 주고 마감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그 다음 날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됐다면 저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밀었죠. 근데 이 음봉이 이 저가가요. 여기랑 같아요. 5,020원입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020원이에요, 얘. 그럼 뭡니까? 또 시세가 겹치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주 강력한 지지가 되겠죠. 이 밑으로 빠지면은 손절하면 돼. 그게 아니면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 빠졌어요? 안 빠졌죠. 올라왔죠. 그럼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 거고. 그 기간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 기간은. 하지만 이 밑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계속 매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빵 하면서 또 갖다 붙여놨죠. 그죠? 5,250원을 또 뚫어 올릴 때 거래량 동반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뭐가 나왔냐? 이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BNC, GLP-1, GIP, GCG, 3중 작용제, 알부민 지속형 비만 치료 후보 물질 실험 결과 위고비보다 우위의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즉 뭐냐면 위고비보다 더 체중 감소 효과가 좋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몇 시에 얘기했습니까? 2시 11분에 얘기했어요. 이때 제가 밥을 먹고 있었다고요.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먹고 있었어요. 죽을. 그런데 죽 먹다 말고 빨리 끝냈어요.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예. 죽 먹다 말고 갑자기 후둑 올라오길래 하면서 제가 끝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갖다 붙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다이아몬드 필승이, 이 다이아몬드 필승이 한번 보십시오. 고가가 6,130원이에요. 근데 제가 본질 가치 기준으로 6,125원에 해놨죠? 그죠? 해놨죠? 그러면 이게 같아요? 5원 차인데요? 아니, 같지 않죠. 5원 차인데요? 아니죠, 여러분. 호가가 어떻게 됩니까? 5,000원에서 2만 원 미만은 호가가 10원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125원이 아니고 6,13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어때요? 같죠? 같죠? 시세가 겹치잖아요. 그럼 얘가 엄청난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밀린 거예요. 못 뚫고. 만약에 얘가 여기를 뚫어내서 올리려면 이거 거래량 이상으로 들어왔어야 돼요. 그래야 뚫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거래량보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밀린 거예요. 여기가 저항인 거죠. 자, 쉽게 설명해서 제 앞에 사람 1대1로 있습니다. 1대1이 있는데 그 사람 나를 밀면 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을 겹칩니다. 그럼 앞에서 밀면 밀리겠어요? 안 밀리죠. 밀려면 어떻게 돼요? 밀려면 럭비부 한 6, 7명을 데리고 와서 밀어야 우리가 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럭비부가 5명, 이때는 럭비부가 3명이었어. 그러면 얘를 뚫어서 올리려면 결국에 럭비부가 7명까지는 와줘야 뚫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지저항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지지저항이 아니고 시세가 겹치는 그 구간이 뭐다? 지지이고 저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라고 생각했으니까 뚫어 올릴 때 거래량이 올라오고 만약에 얘도 뚫어 올렸으면 그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에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뭐가 중요합니까? 시세가 겹치는 그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도 시세가 겹치고 여기도 시세가 겹치고 그죠? 여기도 시세가 겹쳤죠.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뭐라 그랬어요? 수익 구간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익 구간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수익 구간이라고요.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숫자로 다 보여드리잖아요. 6,125원이 아니다. 왜? 호가 단위는 10원 단위니까. 그럼 6,130원이다. 그럼 얘 종가랑 얘 고가가 같네? 그러네? 겹치죠? 그래서 제가 시세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설계판을 제가 들고 와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 주봉입니다. 자, 코오롱 인더는요, 여러분, 제가 제 밴드방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써놨습니다. 상당수 굉장히 저평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밴드에 들어오셔서 조금 자료 같은 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첨단 산업, 첨단 소재, 화학 쪽인데 첨단 산업에 있어서 이 종목은 상당수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거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코오롱 인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본질가치 12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자, 0.25의 법칙. 얘 절반이 얼마예요? 6만 원이죠. 6만 원이에요. 그죠? 6만 원. 6만 원이죠, 여기. 근데 주가 어디 있어요? 밑에 있죠. 6만 원의 절반이 얼마네요? 3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0.25지. 얘가 0.5고. 이거 0.25. 그죠? 그러니까 나는 0.25에서 0.5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가 쭉 빠지죠. 그리고 나서 이 3만 원 위로 딱 올라오고 이 하늘색 선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4만 5천 원까지 갔고 이번에도 4만 5천 원까지 갔어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시마라고 되어 있죠? 시마. 시마는 뭐냐? 이 차트에 모든 게 복합적으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거를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올릴 예정입니다. 이 차트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요. 제 방송 보시고 제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보세요.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그어놨죠. 3만 원, 이렇게 37,500원, 45,000원 그어놨잖아요. 그 여기서 얘가 보면 이 앞에 필승이가 만들었던 이 저점, 저가 여기 위로 뭡니까?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죠. 없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물량 테스트하면서 올라가면서 매물대 소화하면서 그리고 나서 뭡니까? 빵 터트리죠. 여기서 빵 이렇게 터트렸죠. 그리고 45,000원에다가 갖다 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게 있어요? 뭐 보이셔요? 보이셔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요거 보이세요? 얘와 여기 보여요? 그럼 이만큼 뭔데요? 이만큼은? 저게 뭐예요? 갭이죠. 갭 상승했다 그러잖아요. 갭 상승. 그죠? 그럼 갭의 성질은 뭡니까? 메꿔줘야 돼요. 그게 일주일이 됐든 제일 좋은 건 일주일 안에 메꿔주는 게 제일 좋은데 어찌됐든 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기준으로 해서 난 밑에를 보니까 갭이 있는 거잖아요. 난 붕 떴잖아요, 내가. 그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갭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밑으로 하락할 때 얘를 메꿔주겠죠. 주가가 빠질 때 얘를 그죠? 메꿔주겠죠. 그러면 거기가 턴어라운드예요. 거기까지 메꿔주고 밀리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메꿔주고 다시 반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왜? 거래량도 없잖아요. 이렇게 결국에 빠지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페이크라니까요. 따라 들어와 니네들 이거예요. 아니라니까 이거 빼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요, 여기? 보이시죠? 얘가 갑자기 거래량 좀 동반해서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이가 또 뭐예요? 이 사이가 또 갭이에요. 갭. 그러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갭이 위에 있죠? 위에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밑에 메꿔주고 나서 턴했을 때 얘를 메꿔주면 상당폭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이거, 얘와 얘를 하나의 일봉이라고 생각하자. 얘의 고가와 얘의 저가를 더해서 나누기를 2를 하면요. 이게 중심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39,750원. 이걸 하나의 일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중심가가 39,750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겹치죠? 이 부분에서 겹치죠? 그죠? 겹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갭 떴던 여기 얘의 저가와 얘의 고가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해보세요. 의심되면 지금이라도. 나누기 1을 하면요. 39,725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랑 뭐예요? 같아요? 같죠? 아니에요. 25원 차이 나요? 아니죠, 여러분. 왜? 호가가 겹치잖아요. 2만 원에서 5만 원 미만은 호가가 50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9,725원이 아니다. 뭐다? 39,750원이다. 결국에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시세가 겹친다라고 얘기했죠. 시세가 겹치는 건 뭐다? 강력한 지지, 강력한 저항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갭을 메꾸면 얘는 굉장히 강력한 뭐다? 저항이잖아요. 저항. 이해되시죠? 저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37,500원을 뚫어 올릴 때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37,500원을 뚫어 올릴 때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죠? 거기다가 얘를 뚫어버리니까 거래량이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앞에 만들었던 얘의 이 저점을 얘가 결국에는 뚫어 올리면서 안착을 시켰죠. 어떻게 됐어요? 갔단 말이에요. 얘 사실 더 갔어요. 더 갔고 지금 밀렸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설계돼 있다니까요. 아니 39,750원이면 얘는 뭐 한 9,000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맞췄지? 이 갭과 여기 중심을.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거를 지금 현재 모든 프로에서 설명할 수 있는 아무도 안 하죠. 못 하겠죠. 그죠? 못 하겠죠. 차트를 이런 식으로 안 보니까. 맨날 뭐 차트 그리고 5일선, 10일선, 21일선 이것만 보잖아요.
그걸 뭘 알 수 있어요? 예? 5일 종가의 평균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 고가 저가 어떻게 만들었냐? 만들었죠. 안 질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세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시세들을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겹치면 이게 이만큼의 공간이 수익이라니까요. 이해되시잖아요. 이게 강력한 지지고 강력한 저항이다. 이게 어렵나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전문가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저만 합니다. 제 첫 방송에서도 이거 시세 설계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들고 왔잖아요. 이것도 시세 설계판 아닙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이렇게 맞추냐고요. 아까도 맞췄죠, 한국 BNC도. 맞춰요. 대신 정말 중요한 거, 거래량.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중심이죠. 중심. 어떠한 것의 중심. 뭐냐? 중심은, 여러분, 중심은요. 매수 매도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싸움. 접경선이에요. 싸움입니다. 그럼 이게 한쪽으로 어느 순간 방향이 틀어지면 얘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얘가 한쪽으로 방향이 밀어버리면 얘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가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매수 매도의 치열한 싸움이 바로 이 중심가인데 이 중심가에서 어느 한 방향이 틀어지면 이게 윗방향,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빠지면 하방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차트는요, 여러분, 코오롱 인더라는 이 차트는 모든 게 다 녹아있는 차트예요. 모든 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모든 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뺀 데다가 올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일부러 맞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여기에 고가와 얘의 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하고 여기 갭, 얘의 저가와 얘의 고가를 더해서 나누기 2 해보세요. 그럼 얘는 39,725원이 나오고 얘는 39,750원이 나온다고요. 호가로 맞춰보면 이거는 39,725원이 아니라 39,750원이 되는 겁니다. 같죠?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차트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원래 제가 몇 세 이상인데 벌써 여러분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1시간이 벌써 근데 여러분 연장전은 없어요. 후반전까지만 있습니다. 연장전은 못해요. 연장전은 못합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지금 요즘 장세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그냥 묵묵히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공부하시고요. 항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우리는 조용히 스무스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자, 내일 또 주말입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 또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또 보내시고요. 저 정필승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